봉은사에서 메어볼 곳 5곳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차장, 법학로 지나 매화당, 미륵대불 옆에 영각, 달해헌 옆에 매화가 있고요. 미륵전과 템플스테이 체험관 옆에 매화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있는 홍매화인데요. 일주문과 진여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화당입니다. 법학로를 지나면 매화당 앞에 홍매화, 연분홍, 매화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분홍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골고루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매화당 앞에 있는 매화는 겹매화여서 훨씬 탐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각 이름이 매화당이에요. 매화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화를 심었는지 아니면 매화가 먼저 있고 건물이 나중에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매화당입니다. 보통 영각 앞에 있는 홍매화만 보고 가시는데 이 매화당 앞에 있는 삼색의 홍매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화당에서 그 옆에 길이 있어서 한번 가보았어요. 네, 봉은사를 대표하는 영각에 핀 홍매화입니다. 봉은사에 홍매화가 피었다 그러면은 보통 이 홍매화를 보러들 가시지요. 이 홍매화 역시 겹 홍매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90% 만개했습니다. 아주 활짝 핀 모습이고요. 템플스테이 하는 곳에 있는 그 홍매화예요. 저는 이게 요사체로 보았는데 그 사찰 안내도를 보니까 요사체는 아니고 템플스테이 하는 체험관이었어요. 저쪽에 보이는 게 영각이고요. 네, 이 영각 홍매화는 매화나무가 꽤 커서 가까이 사진을 찍기가 힘들지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 체험관에 핀 홍매화는 키가 크지 않아서 아주 가까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영각 앞에 있는 홍매화만 보지 마시고 여기 이 템플스테이 앞에 있는 홍매화 보러 오시면은 예쁜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홍매화는 겹 홍매화는 아닌데 색깔이 정말 곱고요. 꽃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지금 한 60~70% 정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시면 이 예쁜 홍매화가 만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저쪽 미륵대불 옆에 영각이 있고요. 저 뒤로는 무역센터 건물과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보이지요. 이곳은 미륵전 옆에 있는 수양백매예요. 아주 예쁘게 피었지요. 네, 저 위에 있는 정각은 판전이고요. 이곳은 미륵전입니다. 수양매가 크지는 않은데 아주 예쁘게 늘어져서 활짝 피었습니다. 달해헌 옆에 있는 백매화와 산수유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5년까지 법정 스님이 이곳 달해헌에 머물렀습니다. 법정 스님은 경전 번역에 매진하면서 봉은사에 둥지를 틀었던 대학생 불교연합회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가래연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나무는 아마도 살구나무 같아요. 벚꽃 피기 전에 살구나무 꽃이 피지요. 그래서 매화를 못 보신 분들은 이 가래연 앞에 있는 살구나무 보시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매화 핀 곳이 다 보였어요. 저기 주차장 매화가 보였고요. 그리고 저기 영각에 핀 홍매화가 보였고요. 네, 저 템플 체험관 쪽에 분홍색으로 핀 홍매화가 보이지요.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능침사찰, 조선 억불 숭유와 불교 중흥, 강남 개발. 봉은사는 선정릉과 가까이 있습니다. 봉은사는 선정릉 자리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견성사였습니다. 신라 시대의 고승 연해국사가 794년에 창건하였습니다. 고려 때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연산군 때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선종의 능인 선릉을 이 절 인근에 조성하면서 능침사찰이 되었습니다. 능침사찰이란 왕과 왕비의 무덤을 수호하고 명복을 비는 사찰을 말합니다. 절 이름도 은혜를 받든다는 뜻의 봉은사로 바뀌었습니다. 중종의 능인 정릉을 성종의 선릉 옆으로 천장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봉은사는 인근의 수도산 기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선릉과 정릉의 능침사찰 봉은사는 당시 서울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전소되었고 중창과 소실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정각은 대부분 1941년 이후에 지어진 현대 건축물입니다. 중종의 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지원으로 조선 불교가 일시 부활할 때 봉은사는 조선 불교 중흥의 중심 도량이었습니다. 조선의 억불 숭유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승려를 뽑는 과거 시험인 승과는 성종 연산군 치하에서 일시 중단되었고 중종 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불교를 적극 지원하면서 명종 때 승과는 복구되었습니다. 명종은 봉은사를 선종의 본사로, 양주의 봉선사를 교종의 본사로 삼고 승과를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승과를 치르던 봉은사 앞들을 승과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역센터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당 유정이 당시 승과를 통해 배출된 스님입니다. 문정왕후의 노력으로 잠시 부흥기를 맞았던 조선 불교는 문정왕후가 죽고 나자 다시 침체합니다. 봉은사 또한 쇠락하다 문의 부흥기인 영종조 시기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 같은 문인들이 드나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봉은사는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강남이 개발되기 전 1960년대만 하더라도 봉은사에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강남이 개발될 때 봉은사는 10만여 평에 이르는 땅을 매각하였는데 이후 조금 사들여 지금은 2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등부처님이 연등회 행렬에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항상 이곳에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벌어지는 불교계뿐만 아니고 한국 최고의 축제입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생각난 김에 제가 연등회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올해는 4월 30일 토요일 날 한다고 하네요. 동대문에서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벌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연동회 축제에 꼭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대웅전 앞이에요. 저 지금 연등에 가려서 대웅전 현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대웅전 현판 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색의 연등 옆에 보면 하얀색 연등이 보이지요? 저 하얀색 연등은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영가등입니다. 판전은 1856년에 창건되고 1878년에 중수된 건축물로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입니다. 판전에는 화엄경소를 비롯한 많은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판전 편액은 추사 김정희 글씨인데요. 추사가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로 추사 최후이자 최고의 명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회루, 연회 다원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봉은사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봉은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륵대불이지요. 이 미륵대불은 민족 통일을 발언하며 10년 공사 끝에 1996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조 미륵대불입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밀의 사바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를 말합니다. 미륵대불 조성 이후 주변 벽면 불사는 2018년 9월에 1차 점안식, 2019년 6월에 2차 점안식을 봉행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봉은사는 홍매화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유물도 많이 있고 한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이 닿아 있는 곳입니다. 봉은사 근처에서 활짝 핀 영춘화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영춘화가 개나리보다 늦게 피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영춘화가 정말 봄을 맞이하면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안과를 가는 길이어서 눈이 불편했는데도 너무 예뻐서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봉은사에서 삼성중앙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